무당이 실제로 만났다는 소름 끼치는 손님 이야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쫄보분들은 뒤로 가게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당이 말해준 소름 끼치는 손님 썰. 무당이 겪은 일인데 자기 앞에 손님이 왔는데 30대 중후반 사람이었고 눈이 크고 다크서클이 엄청 짙게 있었다고 함. 대뜸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나 시달려요 이런 표정이어서 무당이 딱 봤는데 남자 뒤에 조각이 난 여자 귀신이 있더라는 거. 오우, 조각이 났다는 건 뭔가 사고를 당한 귀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았다고 함. 머리 깨진 귀신, 팔다리가 꺾인 귀신도 있었다고 함. 무당이 말하길 무슨 일을 하시길래 뒤에 계시는 영가분들 모습이 왜 저래? 왜 영가들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전부 다 모습이 저러지? 당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사설 구급차 운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119? 그쪽에서 일하시나? 119는 공무원이고 저는 병원에 사람이나 환자를 실어다주는 일을 합니다. 아니 119도 아닌데 이렇게 험하게 가신 분들이 같이 오나? 저는 병원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잠을 통 못 잡니다. 저렇게 많은데 잠이 올 리가 있나. 그래, 원인을 알아야겠으니 영가랑 대화를 좀 해봐야지. 이 남자 뒤에 귀신들이 진짜 많았나 보다. 계속해서 근데 무당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다고 함. 미친 여자같이 보이는 여자 영가 빼고는 아무도 시끄럽게 하지 않더라는 거. 보통 사람 잠을 못 자게 하는 영가는 떠드는데 이건 좀 희한하네. 이상하다. 자네 뒤에 귀신들이 다 많은데 다들 엄청 조용해. 여자 딱 하나 빼고. 네? 아무 소리를 안 한다고요? 무당의 눈에는 여자 하나가 계속해서 남자를 깔보듯이 웃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말한 여자 하나는 당신 옆에서 계속 웃고 있어. 아이고. 그래, 억울하다면 보통 말을 하거나 이럴 텐데 자네를 보면서 계속 웃고 있어. 무당은 여자 귀신이랑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여자 뒤에 다른 영가들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자, 다른 큰 귀신이 자네들을 괴롭히거나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이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이나 발도 좋으니 까딱까딱하시오. 그 와중에도 노인의 영가가 눈에 띄어서 80대쯤으로 보이는 영가가 있었다고 함.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술 한잔 받아드릴게요. 무당은 소주를 하나 까서 잔에다 따랐다고 함. 그러다 보면 입을 닫던 영가들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노인 영가가 말하길 나는 저 양반이 구급차를 태워줘서 왔는데 내 지갑을 빼는 게 아니겠소. 내 지갑 안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사진 있는데 오래전에 죽었소. 그거를 내가 찾아야지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소. 무당이 살짝 쎄했다고 함.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저 남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남자 손님이 말했다고 함. 그거는 지갑 버리는 곳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시면 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영가가 갑자기 성불됐다고 함. 할아버지 영가는 그 지갑의 행방 때문에 계속 붙어있던 건데 이게 해결되니까 성불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병원을 갈 때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여자 환자의 경우 그냥 가가지고 이쁘다고 이 남자 손님이 구급차 운영을 하면서 폰카로 막 사진을 찍었더라는 거임. 어디가 심하게 안 다치고 그러면 사람의 겉모습은 멀쩡하니까 여자가 수액을 맞고 있는 그 사이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찍은 게 수십 장이었다고 함. 그리고 어르신들은 폐물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반지나 혹은 목걸이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도 이 남자가 금은방 가서 돈으로 바꿔 먹었다는 거. 그리고 남자가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에도 뒤에 보호자가 욕질을 하니까 일부러 먼 곳으로 삥 돌아간다든지 엄청 안 좋은 짓을 했다고 함. 와, 진짜 나쁜 새끼네.
물론 욕을 하면 안 되지만 급하니까 빨리 가주세요 이거를 격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욕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해. 그래도 그렇지 일부러 삥 돌아서 가면 응급 환자들은 죽지. 아이고. 계속해서 남자는 20여 년 정도 사설 응급차를 운용했고 20년 동안 계속 그래왔다는 이야기가 됨. 그러다 보니 살 사람도 죽어버려서 이게 한이 돼서 이 남자에게 붙어 있더라는 거. 그리고 이 남자 뒤에 있는 영가들이 또 그러는 게 너도 그렇게 해서 죽었어?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 이 귀신들끼리도 그때 소통이 좀 됐나 봐요. 너도 그렇게 죽었어?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대장급 영가가 하나 있고 밑에 쫄따구들이 있으면 그나마 해결하기 쉬운데 이렇게 해서 하늘 갖고 죽은 사람들이다 보니 남자 뒤에 붙은 영가들이 죄다 대장급들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그 웃고 있는 여자가 대장급 중에도 대장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반지를 맞춰가지고 갔는데 가던 도중 사고를 당한 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함. 근데 119가 와서 싣고 가야 되는데 사설 구급차다 보니 이 남자가 거기다 돈 욕심까지 있어서 본인 구급차에 태워서 갔다고 함. 그 와중에 여자 가방 안에 여자 반지는 없고 남자 반지만 주었다고 함. 남자는 그 여자 가방 안에 있던 반지를 자기가 끼웠고 여자는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함. 근데 문제는 바로 병원에 갔음 사는 거였는데 물품을 막 뒤지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어 여자는 이송 도중 목숨을 잃었다는 것. 여자는 그렇게 해서 죽었고 여자는 영가로 되어 그러니까 영혼이 되어서 자신의 시체를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함. 그리고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줄 반지를 저 남자가 손가락에 껴있는 것을 보게 됐고 여자 영가는 엄청 열받아서 남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함. 와, 개 쌍놈의 새끼네. 나 같아도 끝까지 괴롭히겠다. 와, 너무 열받는다. 무당이 느끼기엔 이 여자 영가는 이 남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함. 무당이 남자에게 영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전부 줄줄줄 말하니까 남자는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함. 약 중독자가 금단 증상 온 거 마냥 막 겁나게 떨었다고 함.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함. 그 여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냐고요? 엄청 불안해하면서 눈을 굴리더라는 거. 네가 찾는 반지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이랬는데 무당이 기가 막힌 게 남자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면은 8개 손가락에 반지가 다 껴져 있더라는 거. 그것도 그냥 찬 것도 아니고 금은방에 가서 사람들의 금폐물이랑 반지들을 녹여서 다시 반지로 만들고 본인이 차고 있더라는 거. 그리고 그 웃는 여자 영가의 결혼 반지만 유일하게 안 녹였다고 함. 이건 왜 안 녹였을까?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었던 걸까요? 너무 싫다. 계속해서 그래서 남자가 그 반지를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더라는 거. 이거 왜 안 빠져? 그러자 갑자기 남자가 확 바뀌어서 이 이 계속 나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에이씨! 이러면서 욕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함. 와, 완전 내로남불이네 이 미친 새끼. 너 이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어딨어? 어딨냐고! 그런데 무당이 보는 그 남자 옆에 웃는 여자 영가의 머리가 깨져 있는데 뇌가 보이는 그 상태에서 남자를 보면서 씩 웃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 그리고 여자가 처음에 이렇게 웃다가 이렇게 웃음소리가 바뀌었다고 함. 소름 돋아. 그리고 여자 영가의 뇌수가 다 쏟아지더라는 거. 그러면서 개그우먼 안영미가 웃는 것처럼 웃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함. 막 이렇게 하면서 깔깔깔깔 웃었나 보다. 저렇게 웃으면서 여자 영가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죽어줘야겠어. 그리고 그 반지
못 뺄 거야. 평생. 그러면서 자지러지게 계속 웃었다고 함. 오, 소름 돋아. 와, 닭살. 여러분 아시죠? 웃는 귀신이 진짜 무서운 귀신이래요. 막 찡그리고 으악 하는 귀신보다 웃는 귀신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남자의 근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무당이 생각하기론 머리 깨진 그 여자 영가가 정황상 남자를 데리고 간 것 같다고 함. 남자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사고 나서 남자가 뿅 날아가서 죽었는데 아예 머리부터 빡 떨어져서 여자 영가랑 똑같이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고 함. 그리고 애초에 남자는 해결해 달라 이게 아니었고 무당한테 내 이야기를 좀 듣고 여자 귀신한테 이야기를 전해달라 형식으로 온 거였고, 애초에 남자가 들어왔을 때부터 여자 영가는 무당을 보면서 이 새끼만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살았어. 그리고 얜 내 거야. 이러고 있었다고 함. 그러니까 애초에 이 남자가 알고 있었네, 원인을. 그래서 어떻게든 이 여자한테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라고 온 거였네. 이거를 통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남자도 똑같이 자전거 사고가 나서 날아가서 머리가 빵 깨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이거를 통쾌하다고 말하면 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론 좀 시원한 그런 게 있네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우리들도 죄짓고 살지 말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그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앞에서 구급차 막 안 비켜줘서 원래 살 수 있었던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유가족들은 얼마나 끝까지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너네 엄마 안 죽었어. 아주 예전에 TV에서 본 건데, 어떤 남자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주무시다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이 앉아서 장례식장에서 밥을 먹고 있기에 친인척 같지는 않아서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사이셨냐고 여쭤봄. 대답 없이 밥만 계속 드시더니 한참 뒤에 안 죽었어 라고 함. 그게 무슨 말이냐, 뭐가 안 죽었단 거냐, 무슨 말씀이시냐 되물으니 계속 안 죽었다고, 죽은 거 아니라는 말만 반복함. 그냥 미친 노숙자구나 싶어서 식사나 하고 돌아가세요 하고 일어서려니 노인이 팥을 뿌려봐. 니네 엄마 아직 안 죽었어. 빨리 가서 팥 뿌려. 팥을 아주 싫어해 라고 했음. 헛소리하는 노인에게 참다 화가 나서 이제 그만 가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게다가 어머니는 생전 팥 음식을 제일 좋아하셨다고 나가시라고 소리를 지름. 그렇게 노인은 말없이 나갔고 멘붕이 온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밖으로 나가서 팥을 삼. 팥을 사서 돌아와서는 병풍 뒤 관뚜껑을 열고 죽어있는 어머니 위로 팥을 힘껏 뿌림. 그 순간 하면서 목을 부여잡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심. 진짜로? 그리고는 주변을 휙휙 돌아보면서 이년 어디 갔어? 하고 소리를 막 지름. 알고 보니 얼마 전 남자의 고모가 죽었는데 살아생전 어머니와 정말 사이가 안 좋았고, 죽은 고모가 49제가 되기 전에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와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임. 보통 49제가 되면은 이승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49제 되기 전에 정말 사이가 안 좋았던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고모는 살아생전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팥이었음. 그럼 그 노인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조상신이었을 확률이 좀 높았겠다. 그쵸? 그래서 슬쩍 와서 아들한테 귀뜸을 해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팥이 보통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팥이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을 좀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메의 잠버릇. 어떤 사람이 룸메랑 사는데 본인이 잘 때 일을 가는 습관이 있어서 룸메랑 그걸로 매번 다퉜다고 함.
와, 이거는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외동이어서 몰랐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자잖아. 근데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도 있고 이를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아무튼 그래서 룸메랑 매번 다퉜다고 합니다. 이를 가는 이 사람도 처음엔 그냥 미안해 하다가 룸메가 계속 너무 불편해 하길래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면 이를 갈지 않는다 라는 걸 보고 마우스피스를 사서 끼고 잤다고 함. 여기서 마우스피스 모르시는 분 없죠? 권투할 때 이에다 끼는 거 있잖아요. 부러지지 말라고. 그거를 끼고 잤대요. 룸메한테 오늘부터 이 가는 소리가 안 들릴 테니 너도 푹 자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잠. 근데 그날 자다가 갑자기 룸메가 흔들어 깨우는 게 느껴져서 뭐야? 잠에서 깼는데 룸메가 방 불을 켜고 자기를 위에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함. 룸메한테 너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룸메가 하는 말이 아까 자다가 또 이를 막 까드득 가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다고 함. 이번에는 평소보다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고 자기 안에서 인내심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저 새끼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확 들었다고 함. 그래서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칼을 찾아서 입에 꽂아버리려고 했고 방이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고 칼을 찾으려고 방 불을 켰는데 그 순간 이 가는 소리가 딱 멈춤. 원래는 이 사람이 이를 갈면서 자면 불을 켜던 말던 계속 이를 갈고 잤는데 불을 딱 켜자마자 그 이 가는 소리는 멈추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마우스피스를 끼고 소리 없이 자고 있던 거임. 룸메가 하는 말이 그때 불을 켜고 칼을 찾았으면은 너 정말 죽여버렸을 것 같아 내가. 이상하게 다른 생각은 전혀 안 들었었다고 함. 와, 이게 진짜 소름인 게 그렇다면 이를 정말 갈았던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귀신이 장난을 쳐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건가 보다. 이걸 귀신이 씌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와, 마우스피스를 끼면 소리가 날 수가 없거든요 진짜. 그 순간 불을 켜지 않고 진짜 칼을 찾았더라면 가가지고 입에다 쑤셔 넣고 죽였겠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짓 해서 죄송해요. 근처 아시는 분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몰랐음. 조문하고 식사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싫어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음식밖에 없었단 말이야. 도라지 무침, 육개장, 편육, 쌀밥, 호박전, 갈비, 김치에 나는 채식 지향이라 육류 소비는 최대한 안 하는데 와 근데 육개장 맛있는데 호박전도 맛있고 아무튼 근데 그게 앞에 놓여지는데 진짜 미친 듯이 땡기는 거임. 저거 다 내 입에 뱃속에 쓸어넣고 싶은 충동. 그래서 막 퍼먹음. 진심 앉은 자리에서 걸신 들린 것 마냥 밥을 3공기를 먹고 같이 온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래? 진짜 이상한 것 같다고 말렸다고 함. 떡 달라고. 나도 떡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떡을 받아서 먹고 또 다른 거 막 먹다가 이 순간은 내가 스스로 이상하다. 주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본다. 이런 거조차 인지하지 못했음. 그냥 계속 배고팠고 먹고 싶고 그러다 사람들이 떡 접시를 쥐어주고 가족들 쉬는 방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거기서 떡을 다 먹고 잠이 들었음. 꿈은 따로 안 꿨음. 와 뭔가 지금 귀신 같은 게 씌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쵸? 근데 얼마 자지도 않았는데 또 배가 너무 고파서 방을 나가서 지금 식사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했음. 근데 아까처럼 말리는 사람도 없고 밥을 또 한가득 차려주심. 그거 좋다고 또 막 퍼먹음. 사람들이 안 말리니까 기분 너무 좋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행복하고 들썩들썩하면서 먹다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거임. 다시 이제 음식들이 안 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배고프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먹다가 숟가락을 놓으니까 그 집 어른께서 등을 두드려주는 거임.
소름이 막 돋았고 갑자기 내가 여기 와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엄청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짓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니까 그분 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그때도 나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를 전혀 못했음. 고인께서 살아생전 제대로 먹지 못해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살아생전 막 먹지 못했던 그 한이 있어가지고 막 먹었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좋아하지도 않는 육개장 막 호박전 이런 거를 쑤셔 넣은 거예요. 밥 3공기. 밥 3공기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지금 180에 80 한 2kg 정도 되는데 82kg 4kg 되는데 저도 3공기를 먹기가 힘들어. 그 정도로. 장례식장에 있는 가족들도 알았나 보다. 이상행동을 하는 걸 처음에는 왜 저래 하다가 지금 저 몸속에 들어가셨구나 해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등을 도닥여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이 다 풀리셔서 성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히면 죽는다고. 일본엔 저녁에 혼자 걷고 있으면 남학신을 신은 귀신이 따라오는데 그때 잡히면 죽는다 라는 괴담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친구한테 그 괴담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 그 남학신 아시죠? 나무에 이렇게 2개 굽처럼 나와 있어서 걸으면 또각또각 소리 나는 그거. 하루는 여자가 저녁에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또각또각또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남학신 괴담 얘기를 해준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가 엄청 무서워하면서 빨리 뛰라고, 잡히면 너 진짜 죽는다고 이랬는데 여자는 자긴 괴담 같은 거 안 믿고 어차피 뒤에서 들리는 소리로 보아하니 걸음도 안 빠르고 이 속도로 걸어도 안 잡힐 듯? 이럼 뒤에서 또각 이 정도 스피드가 났었잖아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 그 귀신 남학신을 한쪽만 신고 있대. 또각 이게 아니라 한쪽 발로 또각 온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을까? 나 같았으면 전력 질주로 뛴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 개주였거든요. 달리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폐가와 흉가의 차이. 예전에 부동산 아저씨가 흉가 얘기를 해줬는데 폐가랑 흉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오히려 멀쩡한 집이 흉가일 수도 있댔음. 이 아저씨가 예전에 어느 지역을 지나다니다가 진짜 멋있는 집을 봤대. 2층 집인데 막 나무가 빽빽히 심어져 있고 집이 지은 지 어느 정도는 됐지만 멋있었는데 그 빈집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댔음. 여러분들도 뭔지 알 것 같죠? 그 빈집만의 분위기, 그런 거.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 경치도 좋고 그래서 마을 들어가서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면서 슬쩍 그 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구멍가게 할머니가 안색이 싹 변하면서 그 집은 얘기도 마쇼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래. 아저씨가 끈질기게 물어보니까 난 모르 하면서 밖으로 나가셨다고 함. 그래서 다른 할아버지를 잡고 물어봤는데 대뜸 그 집은 안 파는 집이니까 가! 라고 했대. 주인 없다고 안 판다고. 계속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더 궁금해진 거임.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아무튼 이 아저씨도 더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몰래 그 집 담을 넘어서 들어감. 그러면 안 됐는데. 집이 빈집이 된 지 꽤 되어 보여서 마당도 넓고 나무도 관리한 게 보여서 진짜 감탄하면서 둘러보는데 살림살이는 웬만한 것도 있고 꽤 좋아 보여서 여기 부잣집인데 망했나? 라고 생각했대. 그러다 2층 창문이 열려 있길래 아저씨가 어찌저찌 해서 기어 올라가서 안을 딱 들여다 보는데 열린 창문으로 봤는데 방 안이 부적으로 도배가 쫙 되어 있었대. 타닥타닥타닥타닥. 심지어 문이 안 보일 정도로 붙어 있고 아저씨가 창틀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층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창틀에도
부적이 붙어 있다가 떨어졌는지 창틀에도 부적이 막 덕지덕지. 혼비백산에서 뛰어내려와서 도망쳤다고 함. 우와, 이 방 그러면은 뭔가 봉인을 해둔 걸까? 여기 굉장한 악령이 있었나 보다. 근데 이 아저씨 때문에 봉인이 풀렸으면 어떡해? 그 창틀 손에 잡다가 부적이 떼어져서. 그때 다리를 삐었는데 아픈 것도 몰랐다고 함. 이제 그 정도로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나 봐요.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쳐서 도망쳤다고 함. 마무리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애초에 이 아저씨가 선을 안 넘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아니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지 그 담을 넘어가서 2층까지 기어 올라가서 창문을 보는 그건 좀 범죄 아닌가? 호기심도 좋지만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귀신 붙어 왔어 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귀신 붙어 온 것 같아요, 이 아저씨한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꿈과 나의 전생. 저는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간에 이유 모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잠에서 깨면 꿈 내용이 잘 기억도 안 났고 시험 기간이라 단순 스트레스 탓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험이 끝난 후에도 악몽은 계속 됐고 더욱 선명해져서 꿈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가 됐어요. 또 이상한 점은 4개의 꿈이 반복된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꿈은 제가 큰 기와집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내려와서 흠씬 두들겨 패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복 입은 여자가 바닥에 퍼질러져서 울고 있고 저는 그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마당 끝에 있는 우물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우물 앞에서 한복 입은 여자가 얼굴에 콧물, 눈물, 피범벅으로 엉엉 울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빌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옆에는 저로 보이는 사람이 재밌다는 듯 막 깔깔 웃으면서 우물 속으로 그 여자를 밀어 넣었죠. 너무 잔인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하고 꺼림칙한 부분이 4번째 꿈인데요. 한복 입은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여자는 없고 보이는 건 우물뿐이었어요. 우물에 있나 보다. 그래서 우물 안에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 안을 봤더니 여자가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우물 안에서 깔깔대면서 이 말을 반복했어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으니 기쁘다. 이렇게 4개의 악몽을 한 달 내내 이상한 주기로 꾸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서 한 번은 철학관을 찾아가서 꿈 해석을 부탁했어요. 보통 한 가지 꿈을 계속 꾸면은 좀 이상하다 싶긴 한데 이 사람은 4가지의 꿈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갔나 보다. 그것도 범상치 않은 꿈을. 철학관에서는 제 꿈을 듣더니 해몽보다는 전생 체험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반 의심 반으로 하게 된 전생 체험은 제 꿈과 놀랍도록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생 체험에서 저는 어떤 아가씨였고 수연이라는 몸종이 있었어요. 저는 못생겼고 재주가 없는 반면 수연이는 예쁘고 재주가 많았는데요. 어느 날 제 부모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저 대신 어느 집에 이 수연이를 딸이라고 속여서 시집을 보내자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다음날 부모님이 그 집으로 혼인 얘기를 하러 나서자마자 저는 수연이 머리채를 잡아서 마당에 던졌고 수연이는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는지 수연이 몸을 마구 짓밟고 얼굴에서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그런 중에 수연이의 옷이 살짝 풀어 헤쳐졌는데 그 틈으로 수연이 배에 큰 피멍이 든 게 보였죠. 수연이가 바닥에 누워 미동도 없이 흐느끼기만 하자 저는 수연이의 머리카락을 다시 붙잡아서 마당 끝 우물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수연이를 우물 안으로 밀어 넣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장면을 끝으로 그날의 전생 체험은 끝났어요. 전생 체험 후 철학관에서 저보고
아무래도 무당한테 가보는 게 좋겠다면서 아는 무당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무당이라면 질색하던 터라 철학관 할아버지한테 저 무당은 싫은데 라고 했죠. 그랬더니 원래 무당은 의사야. 귀신이나 영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의사한테 받듯 치료받는 것인데 일부 돈에 미친놈들이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며 무당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철학관 할아버지가 소개시켜준 무당이니까 좀 어느 정도 믿어도 되는 무당이겠죠. 저는 다음날 바로 친구와 함께 주소를 따라 용인으로 갔어요. 그분께 철학관 할아버지의 소개로 왔다고 말한 후 제 꿈과 전생체험 이야기를 모두 했더니 갑자기 절 보고 웃는 거예요. 이빨이 보이도록 환하게 웃다가 확 정색했는데 표정이 너무 소름 끼쳐서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무당이 말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천수를 누렸으니 그 업이 얼마나 클 것이며 시신도 안 걷어줬으니 그 업은 또 얼마나 클 것이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어 댔으니 마부위침이라. 참 진퇴유곡이니. 무당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다가 갑자기 허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 이러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깜짝 놀란 듯 저를 보며 묻더라고요. 보살님, 주위에 곧 아기 태어나지? 그때 문득 숙모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뒤라 아기 신발 사다 준 게 떠오르는 거예요. 놀라서 입도 안 떨어지고 눈만 동그랗게 떠서 쳐다보니까 무당이 앞에 책상을 꽝 치면서 아기 태어나지? 그렇지? 하고 다시 묻는 겁니다. 저는 무서웠던 나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무당이 보살님 진짜 큰일 났다. 아이고 어쩌냐. 너무 늦었어. 아기 죽였어야 했어 아기. 이러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아기를 왜 죽여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묻자 무당이 저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너 전생에 사람 죽였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우물에 던져놓고 천수를 누렸다고.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너한테 찾아온 거라고. 그 말에 저와 친구 둘 다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당이 이러는 거예요. 그 태어난다는 아기, 그 아기로 찾아온다고. 보살님, 내 말 잘 들어. 아기 태어나면 그 아기랑 같이 있지 마. 돌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 친구가 왜 돌까진데요? 라고 묻자 무당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전생을 기억하거든. 아기들 귀신 본다는 소리 있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돌까지는 전생을 기억한대요. 아기들이. 저와 친구는 무당집에 나와서 헛소리내 모내 떠들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무당을 만난 후로 거짓말처럼 악몽은 안 꾸더군요. 그렇게 한 달하고 좀 더 지나서 그 일이 흐릿해질 때쯤 사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와 엄마는 며칠이 더 지난 뒤에 숙모 병문안을 갔어요. 엄마가 숙모한테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숙모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연이에요. 시어머님이 첫 손주라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지어 오셨는데 이름 짓는 곳에서 꼭 수연이라고 지으라고 했대요. 그래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나? 저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 숙모 옆에 계시던 삼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형수, 신기한 게요. 아기 배 있잖아요.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묻은 줄 알고 침으로 지웠다니까. 삼촌이 그러면서 아기 배를 까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전생 체험할 때 본 그 여자의 피멍이 생각났거든요. 엄마가 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저는 아프다고 대답하고 숙모한테는 아기 이쁘다, 아파서 죄송하다, 몸조리 잘하세요 두서없이 막 말하고 바로 병원을 빠져나왔죠.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그 뒤에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엄마는 야, 너 소설 너무 많이 읽었어.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하다가 아무래도 자식이 하는 말이라 마음에 걸렸는지 다음날 저를 데리고 절에 갔어요.
스님 한 분이 얘기는 다 들었다며 엄마랑 저를 법당으로 데려갔고 저와 엄마는 며칠 동안 수연이라는 분의 제사를 성심껏 지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숙모에게는 미안하지만 얼마 전 돌잔치 때까지도 얼굴을 못 비추고 전화랑 문자로만 연락해야 됐어요. 와, 근데 좀 억울할 수도 있긴 하겠다. 난 지금 기억이 없는데 내 전생에 그랬다는 게 업으로서, 죄로서 따라온 거잖아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계속해서 그러다 2달 전쯤에 꿈에서 어떤 여자가 엉엉 울면서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울고 있던 여자가 저한테 바늘을 주고 갔어요. 그때 찾아갔던 무당한테 전화로 꿈 얘기를 하자 이제 다 끝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아직은 사촌 동생을 볼 용기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동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이나 무당은 하나도 안 믿고 살아왔는데 이번 일로 겁이 많아졌네요. 그쵸? 이런 일을 모두 다 겪고 나서 사촌 동생 얼굴 보기가 조금 뗀뗀하겠다. 이게 진짜면 뭐 정말 문제가 있지만 미신이어도 찝찝하잖아요. 모든 정황에 다 딱딱딱 들어맞았으니까. 그래도 전생에 수연이었던 사람이 나와서 용서를 해줬나 봐요. 꿈에서 엉엉 울면서 첫째 날은 그렇게 보냈고 다음 꿈에서는 그 우물 안에서 도끼로 갈고 있던 그 바늘을 줬다는 거죠. 용서했다는 거지. 뭐 그런 복수도 중요하겠지만 복수하고 나서 끝은 허무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봐도 항상 복수를 이루고 나면은 허무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 근데 수연이는 진짜 현명하게 복수를 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조카의 몸속에서.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연이의 입장이었다면 끝까지 복수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용서를 하실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용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사람 되고 시간 낭비고 제일 중요한 건 애초에 죄를 짓지 말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